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째 심리기일이 지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경우가 전례를 찾기가 힘든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라갔고 전원합의체로 올라간 당일에 심리를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15년 차 변호사거든요. 처음 받고 주변에 한 20년 차 이상 되시는 분, 판사님들 다 얘기해 봤는데 처음 봤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민주당 소속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깜짝 놀란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굉장히 의지를 보였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속보로 나온 거는 이틀 만에 심리기일을 또 연다 라는 건데, 이것도 또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지금 두 번을 잡는다? 라는 거는, 만약에 두 번째 하고서 그 이후에 뭐 다음 달에 한 번 또 연다라고 할 거면 이렇게 기일을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분석이 좀 다른데, 이제 좌파 언론,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는 전원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더 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원합의체로 갔을 경우에 늘어나는 건 일반적인 사건에서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소부에서 끝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갈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단축되고 시간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대법관이 14명인데 보통 이제 심리에 관여하는 게 뭐 12명에서 13명 정도 돼요. 법원행정처장은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법관들을 4명씩 쪼개가지고 소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부에 올라온 사건 중에 이거는 뭐 특별히 큰 쟁점이 없다,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다. 보통 이제 상고 기각되는 경우가 그런데, 상고 기각이면은 뭐 2심 판결 그대로 가는 거니까 뒤집을 필요 없고, 그러면은 전합까지 회부할 필요 없이 소부에서 그냥 간단하게 심리하고서 기각한다, 이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소부에서 이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사건이다, 소부에 있는 4명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된다,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소부의 4명이서 이건 올리자 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보통은 소부에 배정이 되고 심리를 한참 하고, 이거 소부에서 해결이 안 되네? 전합으로 가야겠네? 라고 해서 전합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전합까지 가는데도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됐죠. 소부에 배정되자마자 전합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심리하는 기간 자체가 없어진 거는 그만큼 심리 기간이 줄었다. 전합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합을 갔기 때문에 늘어진다,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에요. 앞에 소부에서의 심리 기간 자체가 세이브 됐다, 그리고 그거에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합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대법원장께서 직회부를 했거든요. 아, 이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그간 쭉 강조해 오셨던 게 진심이셨고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의 재판관이나 뭐 주심판사, 주심대법관이 회부한 게 아니란 점에서도 의미가 더 크고, 대법원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또 심리기일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일단 이거는 신속하게 하자라는 거에 대한 절차 진행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연속적으로 어제 오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아마 사법 역사에서 전합 이렇게 신속하게 붙이고 이틀 만에 또 붙이고 이런 거는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심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파기자판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기자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판결이 쭉 1심, 2심 이렇게 나오고 3심에서는 법률심이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만 따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 이거는 파기해야겠다 라고 할 때 원칙적인 모습은
법적인 부분을 잘못 적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환송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라. 환송, 다시 보내는.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심리가 굉장히 충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 요것만 바꾸면은 대법원에서 나머지 항소심의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그냥 판결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결을 완전히 확정시켜 버리는 거, 그걸 파기 자판이라 그래요. 근데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꽤 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희망 고문에 속하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사실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파기 자판이 되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죄가 되었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인지 아닌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많은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좀 법리 적용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갈 사건이 맞아요. 이거는 법률심에서 정면으로 다뤄서 깨트려야 되는 사건이 맞다. 근데 만약에 법률적인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파기가 되는 경우에도 지금 2심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파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형량까지 정한다? 라고 했을 경우엔 2심이 양형에 대한 판단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내가 당선 무효에 형량까지 결정한다? 라는 걸 대법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파기 자판에 대한 거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원할 수 있는 거는 대선 전에 신속하게 지금 같은 속도로 하시고, 그리고 파기 환송까지는 해주시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건에 대한 결론, 실체는 드러난다. 그걸 가지고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건 다 된 거죠. 저는 그 어떤 사법부의 개입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격할 때 사법 자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왜냐면은 사법 적극주의나 사법 뭐 소극주의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법원은 법원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선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선거를 고려해 가지고 사법 스케줄대로 선고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는 거, 깜깜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될 걸 모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건 역시도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앞으로 가는 건 역시도 파급 효과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결론을 내는 것만 어떤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라 내야 될 걸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아예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사법 스케줄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스케줄대로 가서 파기 환송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나오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사실 저마저도 이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항소심에서 1심을 완전히 뒤집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전에 항상 주장해 왔던 게 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제가 있었던 게, 이거는 내용상 바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같게 나왔을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갈 필요도 없이 소부에서 상고 기각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건데, 지금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극명하게 뒤바뀌었죠. 이제 불행하게도. 근데 이렇게 판결의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렸을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2개월 안에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의 스케줄 잡는 게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속보 계속 나오죠. 이따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면으로 굉장히 길게 다룰 텐데, 이거 놀라운 일이 맞고, 통상의 사건 처리에 따릅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굉장히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대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럼 2개월 안에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확실히 의지는 보였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됐을 때 1심 재판을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이제 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6개월 거의 다 되면은 기간 만료에 의해서 석방을 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형사 변호를 하다 보면은 그 6개월 안에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판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일을 막 연달아 잡고 일주일에 막 2번에서 3번까지도 잡고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서 해요. 근데
계획을 처음에 그렇게 세우고 의지도 그렇게 보였는데 중간에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기죠. 뭐 증인도 안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뜻한 대로 기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안 되면 마지막에 이 6개월 안에 구속 상태에서 판결 내리기 어려워지겠네 라고 한 순간에는 그때는 이제 석방을 하고 재판 기일이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확 늘어지게 되거든요. 일단 이 대법원에서는 그 사건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이거는 대선 전 스케줄로 한번 달려보자 라는 계획은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스케줄대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심리 과정 중에 드러나는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안에 마무리 짓는 스케줄로 가보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제 언론사 단독 보도 내용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에 재판받고 있던 그 사건들은 정지되는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미리부터 논의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엔 지금 사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대법원에 지금 걸려있는 사건. 이거는 그냥 서류 심사만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재판이 정지되면은 대법원은 나는 그냥 서류 심리만 하고 이재명 소환할 필요도 없고 증인 소환할 필요도 없이 그냥 판결 선고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멈춘다고 하는 이 압박 때문에 선고를 못하게 되는가? 에 대한 사전 검토를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33 원칙에 의하면은 6월 23일 정도가 3개월째가 되니까 어차피 큰 차이 없으면 내가 정지되지 않고 6월 말쯤에 선고를 한다면 오히려 그거에 따르는 혼란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럼 나는 정지되지 않고 선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대법원 혹은 대법원장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차라리 땡겨서 하는 게 맞겠죠. 논란은 나중에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깔아놓은 그 논란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논란이 없게끔 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 사건의 중요도, 그리고 사건의 무르익은 성숙도 이걸 봤을 때 전원합의체에 붙여가지고 속도를 내면은 계획상으로는 달려볼 수 있다. 그 나중에 변수는 그때 가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때 가가지고 고려하겠다. 현재의 마음은 일단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 이제 폭풍이 굉장히 많겠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의 뭐 압박을 넣거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대선보다 판결 선고 시점이 뒤로 갈 경우에는 어떨까? 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옳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따져보면은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헌법 84조에 의해서 뭐 재판이 멈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지금 헌법 68조 2항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뭐 고리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그때에는 후임자에 대한 선거를 한다. 지금 조기 대선할 때 그 적용되는 조항이 그건데 거기에는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할 때라는 부분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진행된다고 보는 게 이 조항과의 연계해서 볼 때 타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이런 조항을 봤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되지 않으면은 당선자 결정 6월 초에 났는데 내가 6월 말에 지금 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거 그거에 대한 후폭풍 비교 역량했을 때는 앞에 하는 게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 다들 뭐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조항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할 때 재판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직 상실하는 것도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선 무효형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뭐 그 선거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의해서도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되고 정당의 당원 자격도 상실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되고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대통령직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직을 상실당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끌고 와서 이게 재판도 정지되는 근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소추라는 것도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검사의 기소를 의미해요. 이게 뭐 최근에는 이제 사법부가 하도 이상한 판결 많이 하니까 국어도 무너진 상황이라 가지고 뭐 이상한 주장들이 막 나오는데,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놓고서 법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건 포털에 나와 있는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법에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빨간 사과, 파란 사과는 그 해석상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사과에 배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과일이라고 돼 있으면은 사과하고 배를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그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재판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 한 번 국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언어가 무너져요. 그러면 소추에 짜장과 짬뽕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 말이 왜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점이 없어요. 그게 틀렸단 말인지 맞았단 말인지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84조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거기까지 리서치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달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틀 연속 심리기일 잡았는데 그 다음 기일 뭐 한 달 뒤 이렇게 잡을 리는 없잖아요. 다음 기일 촘촘하게 잡을수록 선거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파급 효과를 가지고 회자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사법 리스크 다 털었다 그러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왜곡된 말인지가 더 확인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